자,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내용을 써놓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 1페이지에서 3페이지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 학습하셔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학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부동산 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뭐요? 우리는 부동산 문제가 복합개념적인 면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 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도 어느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복합개념적인 면에서 접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뭐라 그랬죠?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다 고려한 부동산이다. 그럼 법률적이다 그랬을 때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보니까 민법 99조 제1항을 봤더니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해 놓고 있네요. 자, 그런데 민법만 법은 아니죠. 다른 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법들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하고 정착물은 당연히 부동산이고요. 거기다가 개별법에서 특별히 부동산으로 의제하는 부동산도 있답니다. 그것을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다른 개별법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하고 정착물뿐만이 아니라 준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죠.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하고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 개별법에서 말하는 여기 준부동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은 뭐가 되겠어요?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준부동산은 말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우리는 지금 뭐요? 체계 잡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경제적인 면에서 부동산이 뭐요? 내 전재산이다 이렇게 나가는 분들 있죠? 자산입니다. 그리고 생산물을 만들려면 투입되는 것들을 생산 요소라 그래요.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요, 짓는다 그러면 토지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철근 시멘트도 있어야 되네요. 이런 게 다 뭐죠?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물을 만들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인중개사 되시면요, 뭐 하실 거예요? 주택 사고, 토지 사고 팔고 하시겠죠? 상품입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 다 상품이죠? 그리고 자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이런 거 할 때 현물 출자 이런 말도 배울 거예요. 토지 이런 것도 자본으로 출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소비재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소비재 그러면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소비재는요, 인간에게 최종적인 효용을 주면 소비재예요. 그러면 토지도 인간에게 최종적인 효용을 줄 수 있어요? 단풍놀이 가서 와 너무 좋다. 그게 뭐예요? 효용이란 말이에요. 산 보고 이렇게. 그런 게 다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부동산은 자산이고 생산요소, 상품, 자본, 소비재로서의 이제 개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적, 다른 말로 이거 물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은 무형적인 측면이라면 여기 기술적인 측면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유형?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보고 뭐라 그러냐고요? 저기 산 보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자연은 아름답다. 이렇게 자연이다. 풍수 지리하는 분들은 이 땅 보고 뭐라 불러요? 명당짜리다. 위치가 참 좋은 데 있네.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땅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땅에다 지상 10층,
지하 3층짜리 빌딩 지으면 참 좋을 공간인데 3차원 입체 공간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이런 말도 씁니다. 주변 환경이 참 좋네요. 이렇게 환경으로서의 부동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유형적인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은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이제 살펴보겠다. 그게 뭐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거기 4페이지, 5페이지 뭐 이런 말들은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지금은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이제 1월달 본강의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금은 무엇을 배우는지 이거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게 서론이고 부동산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부동산 중에서도 핵심은 뭐겠어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토지를 뭐해서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 정도는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토지를 분류해서 일컫는 용어가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온다.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또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6회 시험 때 나왔으니까 27회를 준비한 여러분은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년에 한 번씩은 평균적인 것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매년 나옵니다. 예. 왜? 그게 묻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토지를 분류할 때요. 이 분류 이런 것도 어때요? 좀 체계를 잡아서 한번 분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어떻게 나눌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눈에 한번 보세요. 보면 뭐가 보여요? 땅 중에서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건물 짓는 땅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땅은요. 우리가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택지. 그럼 주된 용도가 택지인 지역은 택지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택지 이런 게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 건물 짓고 이런 땅은 그것은 도시로 봤죠. 그래서 쉽게 말해 도시 토지가 있고 땅 중에는 농촌 토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시하고 농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도시 토지, 그럼 도시가 보면 건물 보이니까 이렇게 주된 용도가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또는 건물이 서 있는 땅을 택지라고 불렀고 그 주된 용도가 택지인 지역을 택지 지역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택지 말고 뭐가 있다고요? 도시 토지 말고 농촌 토지가 있잖아요. 농촌에 가시면요. 뭐 보여? 전닭, 과수원 이런 거 보이네요. 그게 뭐죠? 농지예요. 그래서 주된 용도가 농지인 지역은 농지 지역이에요. 이렇게. 또 뭐도 보여? 산도 보이네. 농촌에 갔더니 그건 뭐요? 임지 지역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택지다 그러면 건축물이 서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건물에는 뭐가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있군요. 그래서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농지지역은요. 여기에는 이제 전답, 과수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임지지역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무를 재배하는 곳이네요. 나무는 땔감용으로 나무를 재배한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신탄림이라고 불렀어요. 뭐 말이 어려운데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가구용으로 나무를 재배하는 지역이다. 용재림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토지를 크게 이렇게 나눈 거죠. 도시 토지와 무슨 토지가 있다? 농촌 토지가 있다. 이렇게. 도시 토지가 쉽게 말하면 택지고요. 농촌 토지가 농지, 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원래는 주택지였는데 그 땅이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전에서 어때요? 답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런 지역 내에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 이런 땅을 우리는 이행지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이행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상업 이행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 내가 아니고 이런 지역 상호 간에 어떨 수 있어요? 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이 뭐요? 이렇게 주택지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런 땅은 이제 어때요? 지역 상호간이죠. 예. 그래서 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를 표현할 때 후보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후보지. 그래서 여기에서